안녕하세요. KNS 숙명여고 담당 강사 이은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숙명여고 내신반이 이제 3월달에 개강을 할 텐데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숙명여고 전반적인 학교 시험의 내신 특성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각 영역별로 특징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숙명여고 내신 특징이 뭔지 한 문장으로 짧게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요약문 완성과 복수 정답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가장 킬러 문항으로 뽑을 수 있는 서술형 문장의 경우 장문 독해 지문이 항상 프린트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단락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단락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약문을 완성하는 서술형이 나오는데, 보통 그 길이가 주어진 단어가 한 30단어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짧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본문의 지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징 된 단어들을 배열을 잘해서 어법상 오류가 없는 문장으로 완성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아이들에게 힘듦을 주는 문항이었었고요. 그 문항들이 뭐 등급을 가리는 문항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80% 정도가 복수정답 찾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그 다음 독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복수정답 찾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틀린 부분을 찾거나 바른 부분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필요해서,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의 달인이 되어야지만 좋은 등급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각 영역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독해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1학기 중간고사에만 모의고사 지문이 포함이 됐었고, 그 외에는 모의고사 지문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장문 지문이 외부 독해들이 계속적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뭐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에서 아리클을 가져오시던가, 아니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의 스크립트, 풀 스크립트를 포함시키던가, 아니면 뭐 헤럴드 트리뷴에서 가져오는 기사들을 긴 장문 독해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론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외고 형식으로 독해 문항이 출제되어 것이 특징이었었고요. 본문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문에 이해한 것을 다른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 적용시켜서 2차 추론적인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그런 외고형의 독해 문제들이 나온 것들이 특징이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선택지의 길이가 아주 길었습니다. 5개 선택지가 주어졌지만 내용 일치 문항이라도 각 선택지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독해 문제에서 복수 정답을 찾는 것들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어서 그 부분이 독해 문항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법 문항입니다. 어법은 이제 숙명여고 같은 경우 매해마다 지금 부교재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어법 문항에서도 또한 복수정답 찾기가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숙명여고만의 고유의 어법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이, 선택지가 각각의 5개의 선택지에 2개씩의 예문이 페어링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 어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으로만 구성된 것은 해서 복수정답을 또 찾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포괄적인 모든 전체적인 어법상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부교재에 나와 있던 예문들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네, 지문 내에서,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에 있었던 모의고사 수능 지문들이 몇 개씩 있는데, 그 지문 내에서 어법상 오류를 찾기가 또 한 종류의 어법 문항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 어휘 영역에서는 또한 숙명여고의 고유한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어휘 관계를 따지는 문항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뭐 유의어 관계인지 반의어 관계인지 보기를 주시고 그 관계와 같은 것이 모두 몇 개인지를 찾아내는 문항이 항상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숙명여고의 고유의 문항이 간접 영작 형태의 문맥상 어색한 어휘를 찾기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문항과 똑같이 1, 2, 3, 4, 5번에 예문들이 있는데 한글이 주어지고 그 밑에 영작문이 영어로 제시가 됐을 때 한글과 뜻이 똑같이 적절하게 영작된 문장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식으로 나와서 예문들이 모두 부교재에 있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문들에서 발췌해 오셔가지고 그 예문 중에 하나의 어휘를 살짝 틀리게 비틀어 놓으셔가지고 네,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게 맨 마지막 어휘 문항이었는데, 크로스워드 퍼즐 문제가 있는데 퍼즐을 다 찾아서 그 하나의 칼럼에 나와 있는
어휘 스펠링을 발췌해내가지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영영 데피니션이 1, 2, 3, 4, 5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어느 것이 그 단어에 해당하는 데피니션인지 찾아내라는 그런 요령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숙명여고의 어법 외에 어휘 부교재에 있는 모든 단어들 수거나 반의어, 표제어, 동의어, 예문까지 학습해야 돼서 매 시험 때마다 보통 암기해야 되는 것이 4,000개에서 5,000개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력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 내내 그 암기하는 데서 학생들이 많은 프레셔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 어휘력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 기간 동안 조금 암기력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게 특징이 있고요. 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 암기 테스트를 쳐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은 메이크업 하도록 계속적으로 내신 대비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음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한 문장씩 항상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게 교과서에 있는 한 문장, 문법적인 어법적인 포인트가 있는 문장을 하나를 암기를 해가지고 영작하는 문장인데 통문장, 영작 문장이 하나가 나오고요.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한 문장을 한글로 주시고 그 문장을 정확하게 영작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 거의 틀리는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으로 제시되는 요약문 완성하기가 있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문에서 어법상 오류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그 요령들이 나오는 것이 숙명여고의 서술형 유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3월 달에 개설될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어법 부교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지문과 그다음 예문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어떤 예문이 나올지 몰라서 그리고 어떤 어법 포인트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각각의 예문이나 각각의 지문에 있는 핵심적인 어법 포인트들을 모두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교과서 모의고사 외부 지문에 대한 요약문 완성하기라든지 아니면 내용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2차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철저한 내용 분석을 하고 내용 정리를 하고 요약문 완성하기까지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전반적인 내신 수업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신 자료는 또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기본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문이 있고 그 해석본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 해석본과 해석이 정확하게 된 후에 그 내용에 관련된 응용 훈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가 많이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요. 그 다음 학교 시험에 맞춰서 아까 어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 시험에 맞춰서 어법이란지 어휘, 예문 암기 테스트를 학교 시험 포맷에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서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치게 되고요. 그 다음 학교 시험 유형에 맞춰서 전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어 준동사 부분을 배웠다면 학교 시험 유형으로 만들어서 리뷰 테스트를 매 시간마다 치고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로 얼마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부분이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숙명여고에서 출제되는 문항 수와 똑같이 그 다음에 문항 구성과 똑같은 형태로 직전 보강 기간에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배부가 되고 그 문제를 풀고 저와 이제 1대1로 피드백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마지막 직보 때 진행되는 것이고 그때 배부되는 자료가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수업 외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클리닉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매 수업 시간 전에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매 수업 시간 전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아이들이 일찍 등원하게 해서 각자 이제 암기가 부족했다든지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1대1로 제가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요. 만약 그때 다 완료가 되지 못한 부분을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은 아이들과 카카오톡으로 해서 저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상시적으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상시 클리닉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요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의 특징과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렸고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이제 3시간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3월 달에 개설이 되면 그때 여러분과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